작은 삼촌이 친구들과 관광 나이트 같은 그런 곳에 몇 번 가셨었나 봐요. 그런데 그곳에서 만난 분, 그 여자분과 눈이 맞았나 봐요. 약간 바람둥이끼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술 드시고 늦게 집에 들어가시고 외숙모가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며 살았다는 걸 어린 나이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노상 어른들 하는 이야기가 어린 제 귀에도 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삼촌은 그 여자분과 3개월간 그렇게 만나 오셨나 봐요. 말이 3개월이지 실제로는 얼마나 되었는지 알 수 없었고 그 두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들 하셨나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람난 여자분 집과 저희 삼촌 집에서 다 알게 되었어요. 그 집은 애가 셋이고 셋째는 아직 세 돌도 안 된 어린 아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집 남편분이 눈이 횟가닥 돌아가서 남편이 칼 들고 와서 저희 삼촌 집으로 쳐들어와 집이 완전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저는 직접 가서 보진 않았고 부모님과 이모들에게만 들었어요. 할머니 또한 노상 그 얘기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던 생각도 나네요. 다시 그 일로 돌아가 그 여자분 남편이 삼촌 집에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난리였고 외숙모도 그 전에 삼촌과 그 일로 한따까리 하신 상태였는데 그 집 남자가 찾아와서 난리를 치니 경찰 부르고 난리였어요. 외숙모는 일단 삼촌을 봐주기로 한 상태였죠. 애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으셨는지 봐주신 상태였던 거죠. 저 같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완전 옷 홀라당 벗기고 돈 땡전 한 푼 없이 내쫓아 버렸을 텐데 그런 걸 어찌 봐주셨는지 참 대단한 인성을 가지고 계셨던 분 같아요. 그리고 그 남편분이 삼촌이 옷공장 하고 계셨는데 그것도 어찌 알고 가서 개 진상 삐고 사람들 다 보게 아주 개망신을 줬나 봐요. 그리고 그 여자분도 엄청나게 망신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그분 사는 동네에서 사람들 다 보는데 애까지 있는데 바람피 환양년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어디 못 돌아다니게 엄청 개망신을 줬다더라고요. 암튼 그렇게 삼촌은 죽을 놈이 되었고 그 여자분도 남편에게 지대로 복수당한 셈이었죠. 그렇게 일이 마무리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더 큰 사건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정신 차릴 줄로만 알았던 삼촌이 그 여자분과 같이 야반 도주를 한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찾아 도망을 친 겁니다. 정말 다시 한번 두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여자분 집에서도 일단은 이혼 없이 평생 복수하며 그냥 살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저도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런데 가지고 있던 돈 3천만 원과 깡 따고 있게 본인 남편 카드를 들고 나왔고 삼촌도 몇천 들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둘은 돈을 들고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지냈습니다. 또 둘 다 카드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그 여자분은 일부러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남편분 카드를 들고 가는데 어디에서 카드를 긁었는지 확인해서 가보면 그곳에 없었고 또 카드 쓴 곳 가보면 사라지고 없고 완전 황당한 추격이 시작된 거였죠. 그 남편분도 일부러 카드 정지 안 시키고 일부러 쓰게 한 다음 덜미를 잡으려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적을 한 것은 저희 외할머니와 저희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여자분 남편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며 삼촌과 그 여자분 찾으러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외숙모는 거의 마음을 접은 상태였다고 해요. 본인 친정에 애 데리고 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할머니가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정말 안쓰럽게 생각하셨고 지금도 외숙모 말 나오면 마음 아파하세요. 그 외숙모가 위로 시누이들 많았는데도 정말 집안의 남편에게 헌신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아무튼 삼촌과 그분의 행방은 10달이 지나가면서 모든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점점 포기 상태로 가고 있었어요. 그분 남편분은 왜 그렇게 집 나간 부인을 찾았냐면 집에 애 셋이고 애들이 엄마를 애타게 찾고 있기에 끈을 놓을 수 없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두 분의 도피가 10달이 지나갈 때쯤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삼촌과 그분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둘을 보자마자 아주 난리가 났었죠. 엄마는 삼촌 싸대기부터 갈기고 쌍놈의 새끼 이런 개놈의 새끼부터 시작해서 쌍욕이라는 쌍욕은 엄청나게 하셨어요. 이놈의 새끼야, 처자식 버리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다리 피고 자빠져 잠이 오디? 다 버리고 갔으면 오지 말지 못하러 찾아왔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둘이 지치고 돈도 다 써서 실컷 놀다 끝내려고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두의 착각이었습니다.
글쎄 그 여자분의 뱃속에 3개월 된 아이가 떡하니 임신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말 끝나지 않은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은 화목하고 조용하고 큰 문제가 없던 저희 외갓집에 피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온 집안이 풍지박산이 된 것만 같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임신을 했고 돈도 다 떨어졌는데 왜 나타났냐 봤더니 여자분이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랍니다. 애가 태어나기 전 이혼을 해야 한다고 했다네요. 지금도 그러는진 잘 모르겠으나 이혼 안 하고 다른 남자와 임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지 않으면 그건 이혼하지 않은 지금의 남편 호적에 아이가 올라가기 때문이었다고 하네요. 저도 그런 건 듣기만 해서 정확히 지금도 그러는 건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집 남편도 잠깐 바람난 거라고 생각해서 개망신 주고 봐주려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딴 남자와 도망가고 거기에 임신까지 하고 온 부인을 보니 더 이상은 잡을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저희 부모님과 할머님도 다들 포기한 상태였고요. 그렇게 그 여자분은 지금의 저희 작은 외숙모가 되어 있는 분이세요. 이런 상황을 듣지 않았다면 그냥 처음부터 저희 외숙모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이혼을 하시고 본인 3명의 자식 모두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재산도 10원 한 장 안 받아도 된다며 이혼하시고 저희 삼촌과 혼인신고하신 후에 지금까지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원래 외숙모는 이미 한참 전에 포기했으나 삼촌 집 나가고 10달 만에 들어오자 바로 이혼장 준비해서 오셨고 그 길로 이혼하시고 애 데리고 끝나셨습니다. 지금 저희 삼촌이요? 2번째 부인이 외숙모랑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삼촌 지금도 옷공장 하고 계시고 사업도 잘 돼서 저 결혼할 때 축의금도 정말 두둑하게 주셨어요. 그 정도로 사업 잘 되시고 지금 외숙모랑 딸 하나 아들 하나 낳아서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엄마 말로는 옛날 외숙모는 정말 착했다고 합니다. 지금 외숙모는 본인 할 말 다 하고 완전히 여우라고 매번 그러세요. 내 동생이 눈이 뒤집혀서 여우한테 홀렸다 라는 말을 자주 하세요.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저희 엄마도 시누이긴 시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시집살이라든지 시누짓 하지는 않으셨고 지금도 안 하셔요. 그 이후로도 외가 쪽 가족 모임은 그대로 진행되었어요. 조금 달라진 부분은 할머니가 다들 모이면 한잔하시고 눈물을 조금씩 보이시긴 했지만요. 새 외숙모는 당연히 가족 모임에 안 오실 줄 알았지만 웬걸요? 아주 당당하게 오셨고 적응력이 얼마나 빠르신지 온 가족이 입을 내둘렀습니다. 지금도 적응 100% 하셔서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본인 애새 지금까지 안 보고 사신다는데 삼촌네 일이니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 안 해주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자식들 다 안 보고 사시는 외숙모와 삼촌 보면 어른이지만 참 대단해 보이네요. 저도 결혼해서 애 하나 키우고 있는데 이런 내 새끼를 두고 눈 돌아가는 게 뭐 아직까지는 이해 불가입니다. 사랑에 눈이 돌아가신 저희 삼촌과 외숙모 만나면 솔직히 아직까지도 눈을 잘 못 마주치겠어요. 그래도 별일 다 겪으시고 지금은 해피엔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해피엔딩으로 사시니 끝까지 무탈하게 잘 사시길 바랄 뿐이네요. 저는 시누이가 3명 있습니다. 남편은 그 중에 막내인데 시부모님이 어렵게 낳으셔서 시누이들하고 차별을 두셨나 봐요. 어머님은 줄줄이 딸을 낳아서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많이 당하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결심을 하고 애를 하나 더 낳았는데 그때 신랑을 낳았다고 합니다. 아들을 낳고서야 그때부터 어머님이 길을 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신랑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시누이들은 예전보다 더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는 힘도 없을 뿐더러 할머니 눈치 보느라 동생한테 함부로 하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동생을 위해서 다 했다고 해요. 할머니 살아계실 동안은 그렇게 눈칫밥을 먹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마자 시누들의 복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학창 시절에는 누나들이 부모님 모르게 틈만 나면 때리기도 하고 심부름은 혼자서 도맡아서 했다고 해요. 누나 하나도 아니고 셋한테 시달리던 신랑은 결국 초등학교 6학년 때쯤 가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은 그때야 누나들의 횡포를 알고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서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춘기 때는 부모님 보호 속에 지내다가 누나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고 이 사람도 군대를 다녀와서는 서로 괴롭힘이란 것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시작하자 누나들이 자꾸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선 갚지를 않았다고 해요. 저와 연애 때도 누나들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자기들이 필요한 거 있으면 대신 주문을 부탁하고 돈까지 입금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것을 또 그대로 해주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가족이니까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만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자기야,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해서 그러는데 왜 자기 누나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 거절을 못하고 다 해주고 그래? 아, 그냥 누나들이 바쁘니까 내가 좋아서 해주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리고 결혼한 누나들의 생활용품들을 대신 주문해주는 동생이 어딨냐? 여기 있다 하면서 장난을 치더군요. 그땐 이 사람이 싫어하지 않고 그냥 누나들을 위해서 하는 줄 알고 정말 착하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 빈도가 많아지고 나중에는 남동생이 연애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자기들 애를 대신 봐달라고 부탁까지 하더군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물어봤어요. 정말 좋아서 하는 거 맞아? 사실 다 사정이 있어. 도대체 사정이 뭐길래 누나들이 이따위야? 했더니 앞전에 얘기한 대로 가정사를 다 말해주더군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신우들이 끝까지 괴롭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단호하게 말했어요. 혹시라도 결혼 후에도 이렇게 누나들한테 끌려다닐 거면 결혼 없던 걸로 해. 선포를 하니까 아니야, 지금부터라도 노력해볼게. 나도 누나들이 나 때문에 어릴 적에 힘들었던 것이 미안해서 나 나름대로 노력했는데 누나들이 이제는 오히려 당연하듯 하니까 사실 나도 지쳐. 이젠 거절해볼게. 그래, 거절을 해. 처음이 어렵지 자꾸 하면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자기가 너무 다 받아주니까 누나들이 그렇잖아. 잘할 때 차별받으면서 사랑받고 자란 것이 자기 탓이야? 어른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을 왜 자기한테 그러냐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긴 시간을 누나들이 이러는 것도 자기 탓도 있어. 네 말을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러네. 내가 변하면 누나들도 변하겠지? 그럼 변하지. 그런데 어떻게 거절을 하지? 으이그, 그것까지 내가 가르쳐줘야 해? 누나들 성격 같은 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것저것 다 무조건 안 된다고 거절해 라고 했더니 근심이 가득한 얼굴을 하더군요.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땐 착하다는 것이 더 커서 멍청이랑 결혼까지 했네요. 제 앞에서 몇 번 거절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저는 순조롭게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 가고 있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언젠가부터 집으로 받던 카드 명세서를 회사로 바꿔 놓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또 누나들 심부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혼 말까지 나오면서 싸웠어요. 내가 말했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이미 결혼했으니 이혼을 해야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잘못했어 하고 싹싹 빌더군요.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신우이한테 저도 똑같이 복수를 해줬어요. 형님, 저 오늘 시간이 안 돼서 깜빡하고 쌀을 저희 친정 엄마가 부탁했는데 주문을 못했어요. 주문 좀 해주세요. 저는 신랑이 누나들 심부름을 쭉 해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척하고 전화를 해서 부탁을 했는데 흔쾌히 주문을 해주더군요. 주문을 하시고 나서 입금 계좌를 보냈더군요. 저는 쌀을 받고도 이틀이 지났는데도 형님한테 입금을 하지 않았어요. 시누이 둘한테도 값 나가는 생활용품들만 골라서 입금을 부탁했더니 아무런 의심 없이 해주더군요. 둘 다 큰 신우와 마찬가지로 계좌를 보냈는데 저는 둘한테도 입금을 하지 않았어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설마 입금은 안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자꾸 빚 독촉하듯이 문자가 와서 답장을 보냈어요. 형님, 이 사람한테 얘기 못 들었어요? 저는 신랑이 돈 입금 안 해도 된다고 해서 입금 안 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누나들한테 해준 거 이 쌀값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는다고 내버려 두라고 하던데요. 아니, 이 자식이 그랬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쌀을 한꺼번에 일단 끊어 하면서 급하게 끊더군요. 사실 쌀을 1년치를 친정 거 저희 거 시켰거든요.
큰 돈이니까 당연히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주고 뒤통수를 치니까 열받아서 남동생한테 바로 전화를 하더군요. 전화를 일부러 못 받게 했더니 문자로 쌍욕을 해대고 나중엔 셋이서 들어와서는 문자로 난리를 치더군요. 끝내 전화 받지 않고 시댁 모임에서 만났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보는 거라 시누이들의 공격이 저에게까지 오더군요. 저는 그딴 거 하나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맞불 작전으로 나갔어요. 시누이 시부모님만 보이지 않으면 옛날 얘기라면서 자꾸 신랑을 뭐라고 하더군요. 야, 이 새끼야, 결혼했다고 이제 누나들 말도 안 듣고 넌 네 마누라가 그렇게 무섭냐? 내가 뭘 하면서 바보같이 아무 말도 못하길래 제가 나섰어요. 형님, 이제 동생이 결혼했으면 말투나 행동에 조심해주세요. 저도 있는데 새끼가 뭐고 머리를 쥐어박는 행동 너무 무례한 것 같아요. 큰 시누이가 제 말에 발끈해서는 너 진짜 보기보다 당돌하다? 우린 원래 이런 식으로 대화해왔어. 싫으면 네가 귀 막고 눈 감아. 그럼 형님도 시댁에서 저처럼 이런 대접 받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난 그런 거 못 참아. 그래요? 저도 못 참으니까 그만하시라고요. 네가 못 참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혼이라도 할 거냐? 내가 왜 이혼을 해요? 형님 때문에요? 절대 안 하죠. 만약 한다면 이 사람 때문일 거예요. 저 인생을 그렇게 쉽게 살진 않아요. 와, 얘 말하는 거 봐봐 하면서